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 1700 다시 이제 탈환하면서 그 윗 구간까지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추가적인 반등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정말 돈을 계속 쏟아붓던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은 옳았던 것일까요? 저희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이분과 함께 대응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글로벌 시장 먼저 챙기고 올게요. 2조 달러짜리 슈퍼 부양책이 이제 합의를 이뤘다라는 소식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뭐 반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뭐 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거부터 좀 챙겨볼게요. 네, 일단 2조 달러라는 규모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GDP 대비 1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때 GDP 대비 9.8% 재정 적자가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거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지금 재정을 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QE에 대한 확산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지금 무제한 QE를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총 6조 달러 정도 나온다라고 레리 커들러 경제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GDP 대비 30% 수준이기 때문에 네. 사실 부양책 자체는 역사상으로 최대 규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부양책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쏴주는 거, 한 1,200불 정도 쏴주는 걸 4월 6일에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규모가 한 2,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인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3,500억 달러,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5,0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만 보더라도 거의 8,500억 달러로 1조 달러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자사주 매입 금지 조항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항들이 포함이 되면서 이제 만약에 이 금융위기 이후에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지급하거나 이제 고용을 좀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제약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업의 주가 지수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의 그런 급한 불은 좀 이 2조 달러 수준으로 끌 수 있다 정도로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슈 덕분에 글로벌 증시는 반등세를 좀 도모하고 있는 요 며칠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이 늘 추가적인 무언가가 없으면 이내 반등세가 좀 주춤해지거나 꺾이곤 한단 말이죠. 추가적인 무언가라는 것이 이제는 뭐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이제는 어느 쪽으로 좀 초점을 돌려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실물 경기가 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내일 실업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될 텐데 네. 결국은 실물 경기가 이제 위축되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계속 쓰고 돈을 푸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통화 정책 외에 재정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재정 정책에 굉장히 예민하게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재정 정책을 쓰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거에 또다시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일단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지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때는 네. 모기지 채권이 이제 부실 채권으로 나오면서 은행 쪽 리스크가 실물 침체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실물 위축으로 인해 기업들이 돈을 계속 요청하면서 은행들의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은행들까지도 자금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결국에는 이런 실물 경기 침체가 은행발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물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유동성이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은행들이 위험했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부양을 했다면 지금은 실물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실물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 실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직접 쏴주는 이런 재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업들한테 돈을 지급하고 가게들한테 돈을 지급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재정 정책이 나오더라도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한 3개월 내에는 실물 경기에 대한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라는 정도에서는 긍정적이고, 이 부분을 이제 한 10% 정도 다시 급등을 하면서 좀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유동성 풀고 재정을 썼습니다. 근데도 2008년 10월 달에 그런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11, 12월 그리고 2009년 1월까지도 계속 낙폭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오바마 집권을 하면서 결국에는 2009년 3월을 저점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 2008년 10월 달에는 TARP라고 해서 부실 자산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재정 정책을 썼습니다. 지금의 항공이라든가 아니면 호텔이라든가 여행 산업에 지금 기업들한테 돈을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죠. 그래서 지금 나온 재정 정책은 그때 2008년 금융위기 때 TARP라는 부실 자산에 돈을 쏴주는 것과 비슷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도 주가는 계속 밀렸죠. 조금 오르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2009년 2월 달에 나왔던 오바마의 재정 정책 한 8천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부실 자산에 대한 재정이 7천억 달러였고요. TARP가. 오바마가 그 이후에 한 4개월 뒤에 2009년 2월 달에 발표한 재정 정책은 ARRA라고 해서 한 8천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포함이 되어 있었냐면 부실 자산이나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섹터에 돈을 푸는 게 아니라 공공 인프라 투자, 그리고 감세 정책, 그리고 사회복지제도 이 부분에 대규모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 재정을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항공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보잉이라든가 이런 지금 급박한 부분에는 돈을 풀어서 막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급등을 할 것이고 산업 생산도 급락을 할 것이고 소비 지표도 급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펀더멘털에 쓸 수 있는 재정 정책이 추가적으로 아마 요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의 연관성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뭐 일단은 뭐 돈을 푸는 작업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루어질 테고 추가 보완 대책들이 나와주겠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이미 사태가 악화돼 버린 이 상황에 대한 수치들이 이제 곧 당장 이제 오늘 밤 사이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충격은 그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이 가능한 건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네. 만약에 지표가 이제 나오면서 눈으로 보이게 되면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고 이제 초반에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역사상 뭐 최저치를 찍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3월 이후에 4월, 5월 에도 지표가 안 좋을 텐데 그럴 때는 좀 내성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지표에 대한 내성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흔들리고 급락을 할 때는 오히려 이런 패닉셀에 가동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내성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정책을 미리 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어 역할도 더 미리 더 빠르게 또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주가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는 매수 기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코로나의 급진자 수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백신입니다. 결국에는 정책을 계속 쓰고 막고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소,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서프라임이었고 1930년 대공황 때는 뭐 그런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백신이라든가 증가세 추세가 좀 꺾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계속 늘어나고 좀 더 오래 뭐 3개월 이상 늘어나게 되면은 정책을 아무리 써도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가장 큰 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의 트리거 포인트는 확진자 수랑 백신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그 포인트들이 완전히 언제쯤 이게 잦아들지를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한 예측도 감히 할 수가 없는 지금인 거는 같긴 해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세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점이 인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정도면 많이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은데 외인들은 도통 사지를 않습니다. 개인들만이 살 뿐이죠. 그렇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팔 수 있는 것인가 또 그런 건 아닐 텐데요. 추가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그 규모가 더 많은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MSCI EM 펀드라고 하죠. 거의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으로 거의 대표적인 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MSCI EM 펀드만 해도 2조 달러 정도의 추종 자금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외국인 매도가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수준보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은 결국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라는 펀더멘털 그리고 기업이라는 실적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가 수출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좀 매력적일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 전체를 IT 국가로 바라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IT 섹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을 때 한국은 늘어날 수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S&P랑 다우랑 나스닥 이렇게 세 가지 지수가 있는데 그나마 가장 빠르게 반등을 보이는 지수는 나스닥입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돈이 풀리고 재정이 쓰여지지만 여기에 돈이 몰리는 쪽이 우선적으로는 IT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경기가 안 좋아져도 신성장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좀 높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더 올라오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국가는 신흥국 중에서는 이제 한국이다라고 보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나스닥 지수에 대한 투자가 다시 재개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경기 지표가 까지지도 않았고 나오지도 않았고 경기가 이제 망가지는 부분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금의 반등에 대해서는 추세적 상승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최근에 시장에 대한 고민이 참 깊습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뭐 조언한 말씀 해주신다면 간략하게요. 네,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W자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한 번의 낙폭이 있었고 지금 반등의 시점이고 네. 한 번 더 W자면 한 번 더의 낙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이제 뭔가 매수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조금 지표를 기다리고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이제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차분하게 기다리는 시기일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분기 끝쯤이 이제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매매에 있어서는 급할 필요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과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봤고요. 출발 마켓온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이어지는 시장 공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